정현입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거울 보고 잘생겼다 생각하고 여자들은 거울 보고 이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울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참 고생 많이 했다. 머리가 짧게 새도록 얼마나 고생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세상 어떠세요? 이렇게 다들 힘든 얘기들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들수록 좀 지혜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나이 듦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이제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 든다는 건 진짜 갈수록 지혜로워지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느낀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의외로 이걸 다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침체했고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어제 코인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심장이 덜컥덜컥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어렵다 그러면 침체할까? 근데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이걸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때 이제 조금씩 사모으고 투자하면 이게 오를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위기가 반가운 거예요? 아니면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반가울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투자할 돈도 없어. 그러면 내가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고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건강도요. 아프면 일생에 있으면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멀쩡히 있다가 코로나 앓고 나서 심장이 파괴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장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세상이 실망할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아팠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뭔가를 내 건강을 위해서 케어해서 남들보다 더 건강해져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래서 세상이 힘들 때 위기가 기회라고 인지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고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저도 병원서 1년 못 산다는 그 질환에 걸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관리를 잘해서 지금 남들보다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오죽하면 지금 까만 머리가 나고 있어요. 50대 후반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자산을 불려나갈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예. 멋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인생 선배지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이에요. 난 살다가 때 되면 가야지. 이런 멋 없어요. 사람 자체가 오랜 기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사람 인생에 멋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제가 기억했던 인상적인 말이 되게 연배가 있는 분인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겠대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그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잖아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막 노화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몰리는 데가 어디겠어요? 부자들이 한 살이라도 더 살겠다고 1년에 더 살겠다고 돈 투자 많이 하는 노화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한 거 이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입증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에 누가 나와서 이러면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과학계에서 입증되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 중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하는 생물인데 바닷가재는 수명이 없대요. 영생한답니다. 죽을만 하면 이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데 가서 살고요. 죽을만 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게 바닷가재 먹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활에를 뭐예요? 나의 입맛을 뱃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바닷가재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수명 없이 해놓는데 이게 탐욕에 의해서 먹고 있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도 파트너가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산 나무는 울릉도 도동에 있는 나무인데요. 수명이 2500년 됐대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면 좋은 환경에 살았을 것 같잖아요. 절벽 끝에 매달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생존 능력이 강해진 거고요. 여러분들 식품이라는 게 야채라는 게 뭐냐면 이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강한 햇빛,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 견디고 이겨낸 그 물질을 먹었을 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식물이라도 비료 줘서 먹인 거, 퇴비 줘서 먹인 거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 큰 도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노지 재배한 거 있잖아요. 퇴비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자연 환경에 살아난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122세.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프랑스의 잔 칼막 여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오래된 사람들이 뭘 먹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됐잖아요. 그 개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살고 122세까지 치매도 없이 글도 쓰시고 일기도 쓰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10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예. 담배를 100년을 태우셨대요. 그럼 오래 살려면 우리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먹고 좋아졌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 사람들의 이 패턴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버드 의대에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팀이 가장 앞서 나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노화를 종말시킬 수 있다는 책을 냈거든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옆집 사람들 말 믿고 그걸 지키겠어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배우겠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노화가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서울대 아산병원 노화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정의현 박사님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앞서 나가 있거든요. 그분 말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거의 확실할 만큼 놀라운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WHO에서 노화를 질병 코드로 분류했어요. 여러분들 보험 타려면 질병 걸리면 질병 코드가 있죠. 그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보험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질병으로 질병 코드가 나와 있다는 건 치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재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팀과 같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자거든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진짜 의학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이 다시 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관리해 볼 의지가 생기세요? 예,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관리 안 하고 못 하고 했다. 왜냐면 자동차도 관리 안 하면 매번 고쳐 정비소 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고 일도 못 해야 될 텐데 자동차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계속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아프다 그러면 맨날 병원 다니다 일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 전 세계 최초의 의사가 뭐 혹시 뭔지 아세요? 황제 내경입니다. 황제 내경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점에 가서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 책을 한 권 봤는데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미있게 봤는데 요즘 과학기술로 밝혀낸 게 결국에는 황제 내경의 내용이 맞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고전이 맞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애들이 감기 걸리면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한동안 병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애들 감기 걸리면 목욕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기술로 목욕시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시 미온수로 목욕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학은 100% 지식은 아닙니다. 점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옛날 선조들의 말이 맞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내경에서 사람이 병드는 과정을 4단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기 막힐 때 많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결혼 이후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기가 막힌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가 막히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 혈액이 탁해진 상태가 오래가면 병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 만성질환,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풀면 심이라는 건 스트레스. 그래서 이 노화학회에서 밝힌 게 뭐냐, 오래 살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노화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족해야 된대요. 잘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아주 융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진짜 세상에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역으로 말합니다. 그럴 만큼 충분히 벌어봤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어떨 때가 제일 무서우세요? 예. 와이프 인상 쓰고 있을 때. 내가 뭔 짓을 했지?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그럼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해 그러잖아요. 막 그쵸? 그거 풀고 나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 더 두렵잖아요. 이게 되게 막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 보세요. 카드 딱 주고요. 백화점 가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기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먹은 거 생각해보세요. 지금쯤 슈퍼맨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먹은 걸로만 치면? 근데 먹는데도 기운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혈액이 탁하게 되고 혈액이 탁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 간세포가 간세포의 기능을 하고요. 뇌세포가 뇌세포의 기능을 하고 심장세포가 심장세포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혈관세포가 혈관세포의 기능을 다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아무리 높아도 혈관이 안 막혀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들이 기능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병이 생기고 에너지가 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관리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요 세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병을 치유할 때는 생기는 건 이렇게 갔지만 치유할 때는 어떻게 가면 돼? 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포가 노화가 어떤 관련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화 정보 이론은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맞게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다 집에 가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미만 보시면 출생하면서 엄마 아빠 이제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하나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포가 2개로 분리되고 4개로 분리되고 8개로 분리되고 16개로 분리되면서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몸을 만들려면 우리 세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설계도가 바로 DNA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세포 분열을 일어나면서 설계도 이상이 생기면 기형아가 나오고 사산되고 유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DNA가 있어야지 정확히 해야지 우리 몸도 지금도 여러분들 세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죽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피부 어때요? 각질층 벗어나고 그것도 세포였어요. 젊었던 세포였는데 이게 노화되면 떨어져 나가고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세포가 만들어져요. 죽기도 하고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삐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돌연변이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만들다 보면 손상될 거잖아요. 설계도가 우리 종이 한 장 복사지 하다 보면 이게 복사하면 나중에 흐려지죠. 그 과정 중에서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가 불안해지고 후성 유전체,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는 간세포로 역할을 해. 그런데 이 설계도가 흐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간세포였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겠지. 그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포를 뭐라고 하냐? 바로 좀비 세포라 그래. 좀비 세포라고. 이 좀비 세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환이 생기는 거고 노화가 진행되고 사망에 이른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고 병이 생긴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비 세포. 요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금 다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들을 보면 정상 세포는 이렇게 모양이 둥글어요. 그럼 좀비 세포는 이렇게 좀 말라 있어요. 말라 있고요. 그 실제로 자세히 보면 정상 세포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어 있고 좀비 세포는 불가사리 모양으로 이렇게 수분기가 빠진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서 내 몸에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으면 좋겠어요?
정상세포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시면 좋을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보라색이 좀비 세포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는 좀비 세포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많아지고 노화되고 병들기 시작하면 좀비 세포가 많아진 결과로 노화되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좀비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비 세포가 많아져서 나이 드는 거예요? 좀비 세포가 많아져서 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얼마 전에 60 넘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나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70대에도 책 쓰고 80대 이여론 교수님 80대에도 책 쓰시고 지금 85세가 된 윤방부 교수님은 아직도 현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치매 생기는 거예요? 좀비 세포가 생겨서 치매가 생긴 거예요? 좀비 세포가 생겨서 기억력을 상실하고 치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핑계 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도화라는 건 이런 좀비 세포를 제거하고 정상 세포의 수를 늘려야 된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절대 정상 세포의 수가 먼저 늘지 않아요. 몸에 있던 좀비 세포를 제거해야 그 자리에 정상 세포가 생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를 먼저 좀비 세포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효약 하나 알려드릴까요?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물질. 힌트 드리면 과일에 있습니다. 레몬. 예. 레몬도 좋습니다. 딸기. 딸기 속에 피세틴이라는 물질이 좀비 세포 제거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뭘 많이 먹으면 돼요? 딸기. 예. 예. 근데 역으로 따지면 요즘 딸기 값 어때요?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먹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좀비 세포 제거는 돈이 필요하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 우리 본사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이 영노화 제품을 지금 스터디 중이랍니다. 언젠가 그래서 우리 비싼 딸기를 먹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이제 스터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비 세포가 생기는 원인을 뚜렷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식.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인스턴트 나쁘다 그러는데 라면만 먹고도 지금 30년째 라면만 먹고도 건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일본 최초로 라면을 개발하신 분 계세요. 라면과 컵라면을 개발하신 일본에 되게 저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죽을 때까지 매일 한 끼 라면을 드셨어요. 근데 언제 사망하셨냐면 97세까지 사셨거든요. 이걸로 따지면 인스턴트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물론 나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가 나쁘다 이런 개념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든지 과한 게 나쁘다. 그래서 실제로 인스턴트 식품, 첨가 물질을 먹은 사람보다 과식했을 때 좀비 세포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비 세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비 세포 제거하는 거 좋은 행위를 많이 하면서 매일 배불리 먹으면 이게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게 정말 나쁜 일이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라면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라면 하나 먹을 애를 밥을 2공기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비 세포가 더 생기는.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좀비 세포가 생긴 건 설계도 이상이 생겨서 이상한 삐꾸 세포들이 생기면서 좀비 세포들이 많이 생기더라. 세 번째는 후성 유전체 이상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서 좀비 세포가 생기더라. 이 네 가지 이유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호르몬이 지금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잠을 자자라, 몸을 치유해라,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있어야 더 이상 젊은 상태를 유지해라, 늙지 말아라. 이게 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호르몬이 무엇에 의해 조절이 된다고요? 먹는 것에 의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거는 좋지 못한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이게 좋지 못한 거죠. TV 중독, 유튜브 중독 다 좋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독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이 탄수화물 중독이 솔직히 말하면 술과 담배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우리 다 같이 먹으니까. 괜히 이걸 뭐라고 하는 거는 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밥 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담배를 태우거나 마약을 태우면 인슐린을 자극해서 우리 몸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면 이걸 제어하려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쁘다 이게 하잖아요. 이게 마약 환자들이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죠. 어때? 알코올 중독자들 뭐예요? 술 먹을 때 기분 좋다가 나중에 시비 붙으면 어때요? 뭐 화내면서 싸우잖아요. 모든 중독이 이 호르몬 때문에 그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건데 놀라운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 똑같은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나오니까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다운되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걸 대항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우울한 거예요. 밥 먹을 때 막 웃다가 먹고 나서 어때요? 이년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또 후회하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래 기분이 업다운 된다 그러면 뭐부터 조절해야 돼요? 탄수화물부터 조절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진짜 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탄수화물을 1년 사시사철 먹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귀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탄수화물이 가장 값싼 음식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탄수화물에도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처럼 통곡물들은 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덜 나오겠죠. 천천히 나오니까 이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미라든지 제일 나쁜 게 떡, 가공된 탄수화물들 있죠.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이게 많이 나오니까 대항해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는 건 괜찮은데 빨리 분해되는 탄수화물들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떡은 사시사철 먹는 거예요? 명절에만 먹는 거예요? 명절에만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사시사철 먹으면 애가 이상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사시사철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졌을 때 떡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잖아요. 비진이라는 우리나라 고급 떡을 만드는 대리점 떡공장에 일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간단하게 찰떡 하나 먹으세요 하잖아요. 그 찰떡이요. 밥이 한 공기 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은 거에 뒤지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침부터 먹어도 되니 우리 호르몬이 정상일 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뭔가를 찾게 되고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탄수화물은 질 좋은 탄수화물을 바꾸던가 아니면 흰쌀밥을 먹더라도 야채를 먼저 먹던가 이런 식습관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몸의 기분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탄수화물은 살사철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몸은 설계돼요. 우리 몸이 조물주가 지은 걸 알면 기가 막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만나라는 거 한 끼만 먹게끔 돼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물주가 안 거예요. 탄수화물은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해. 이걸 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탐욕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설계되냐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걸 바로 에너지원을 쓰는 게 아니고 먹으면 일단 간하고 근육에 몸에 저장했다가 이걸 안 먹을 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끼 먹었으면 충분한 양이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줄여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고의 건강 방식은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하루에 6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한 끼는 가볍게 먹는 거죠. 뭐 야채라든지 단백질을 가볍게 드시고요. 한 끼는 제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요 시간하고 18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소식의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그램 먹으면 이게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나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소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제대로 먹는 게 소식입니다.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교육 듣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때?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소식의 개념이 나의 활동량에 따라 다르다. 그럼 나는 하루에 2끼 제대로 먹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다만 운동량도 알아야 돼요. 1시간 쎄 빠지게 걸으면 200칼로리 소모됩니다. 찰떡 3분의 1 먹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 이상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NA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의 DNA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DNA라는 설계도가 있고 이건 하드웨어예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여기에 후속 유전체라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DNA는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속 유전체에 엄마 아빠가 맨날 술 먹고 탄수화물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술을 자주 먹는 건 누구 탓이에요? 있지만 그걸 깨우는 건 나다. 그래서 어쨌든 내 책임인데 유전자 속에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좋은 아이들을 잘 성장하고 후대 좋은 건강을 남기려면 나부터 관리를 해야지 이게 유전되지 않는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어때요? 아이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엠브로토스가 땡기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보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DNA라고 하면 DNA가 여러 가지 실로 가닥가닥 묶여 있어요. 그러면 신발끈도 있지만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가닥으로 묶인 거. 그래서 풀리지 않게 그거를 해놓은 게 이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화끈 보시면 예전에 운동화끈 끝이 다 헤어졌잖아요. 근데 요즘 운동화는 안 헤어지죠. 뭐가 있어서 캡이 있죠. 그게 있으니까 안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DNA 설계도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텔로미어거든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요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당, 가공된 탄수화물들.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 주스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당, 그 다음 포화지방, 나트륨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나의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조물주가 기가 막히게 우리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 몸도 내가 한 짓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선하도록 이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상됐으면 이걸 보호해주는 게 나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비타민 B3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살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B3. 근데 B3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B3는 자주자주 섭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로미어 보호는 뭐라고요? B3.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이제 연구 중인 게 뭐냐면 이 B3 단계를 거치지 말고 나들을 직접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거든요. NMN이라고 해서 그 물질이 지금 연구 스터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게 효과적인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DNA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DNA가 이렇게 가닥가닥 엮여져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풀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풀리면 설계도가 이상해지니까 이상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도록 요 사이사이를 엮어주는 게 뭘로 되어 있냐면 글리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DNA 설계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설계도가 바뀌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글리칸. 그래서 이 글리칸이 8가지 물질로 돼 있다. 요거까지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후속 유전체를 보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후속 유전체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내가 뭘 했는지 DNA 끝에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이 후속 유전체를 변형시키는 건 독소거든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섭취하는 음소는 여러분들 나는 해로운 거 안 먹어요. 된장, 고추장만 먹어야 되는데 된장, 고추장 거기 안에 보시면 첨가 물질도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야채를 먹잖아요. 근데 야채가 옛날 야채랑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속에도 제초제 성분이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 예전보다 달아요, 안 달아요? 여러분들 과일은 밥 먹은 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원래 밥 먹기 전에 먹는데 우리나라 친구는 밥 먹기 나서 먹자. 이게 두 가지가 나빠요. 당이 더 들어오잖아요. 충분히 들어오는 당을 더 먹는 거. 두 번째, 밥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더 단 과일을 찾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요즘 과일은 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과 과일의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히나 지금처럼 미세먼지 많을 때는 아무리 해로운 거 안 먹을래도 호흡기를 통해서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게 이거는 혈관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 많을 때 심혈관계 질환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뭐 방독면 쓰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해독하는 물질을 많이 넣어주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알긴산과 MCP, 특히 저는 MCP라는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정말 좋은 물질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감귤 속에 귤이나 오렌지 속에 이 하얀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시트러스 펙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섭취해도 좋은데 저거를 그 분자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아주 놀라운 나노 기술에서 저거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수세미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지구상에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서 변으로 배출하는 가장 탁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먹는다고 효과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얼만큼 잘 분해해내서 MCP 변성 그 시트러스 펙틴을 만드느냐가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MCP 검색하시면 제대로 된 제품은 한 달치가 20만 원에 30만 원이에요. 되게 비싼 재료입니다. 근데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해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걸 먹는다고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아까 기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걸 먹으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오렌지 먹더라도 어때요? 며느리가 지는 저거 다 먹고 시어머니 줄 때한테 저걸 다 가서 먹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빨 안 좋다고 이거 다 까서 시어머니 주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내고 지는 이거 먹어서 오래 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긴산 MCP 기억하셨죠? 예,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우리 세포 속에 이런 집신벌레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먹는 속에 음식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세포 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천재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로바로 흡수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다는 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적다?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덜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적어서 기운이 안 나는, 이게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내려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도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운이 있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기운이 없으면 일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세포도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기운이 있으면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요. 기운이 없으면 자꾸 삐꾸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음식물을 계속 넣어두면 이 주인이 자꾸 나 쓸 것도 더 이상 안 써도 되는데 자꾸 넣어주니까 이 발전기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과식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발전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먹을수록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먹어야 기운 차린다고 생각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려면 우리가 기운을 찾으려면 미토콘드리아를 많게 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돼. 일단은 굶어봐야 돼요. 일단 굶어봐야지 얘네들이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얘네들 개수가 확 늘어준대요. 주인이 언제 넣어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일 리셋할 때 먹을 때 이걸 때 기운 없는 건데 3일째 4일째 되면 기운이 확 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요것들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세포 속으로 영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벽은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면 했더니 이 더듬이로 더듬어서 필요한 거네 하고 빨아들여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더듬이가 많아졌는데 이 더듬이도 뭘로 돼 있냐? 아까 말씀드린 글리칸으로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량이 많아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산소량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상시에서 음식 먹으면 맨날 체하는 사람이 산에 가면은 체해요, 안 체해요? 안 체하고 많이 먹는데 소화가 잘 되죠. 왜냐면 산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산소량이 충분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산소량에 따라서 중요하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하려면 식사를 소식한다, 공복 시간을 준다, 세포에 더듬이가 많아야 된다, 산소량이 충분해야 된다. 요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몸에 이미 생긴 좀비 세포를 빨리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좀비 세포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좀비 세포가 생겼는데 면역 세포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얘 잡아먹지 못하겠죠. 그럼 면역 세포가 얘네들을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좀비 세포 중에 일부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암이 안 걸리는 이유가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좀비세포를 잡아먹고 암세포를 잡아먹으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이걸 잡아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쌓여서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좀비세포의 특징이 뭐겠어요? 좀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게 가장 무서워. 그래서 암이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재미난 건 그러면 세포가 분열이 많아질수록 암이 발생될 확률이 많겠죠. 많이 만들어지면 삐꾸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몸속에 이게 생기는데 그러면 코끼리는 세포 분열이 사람보다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세요? 덩치가 크니까 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코끼리는 암이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신기한 게 코끼리는 암으로 안 죽어요. 왠지 아세요? 암도 커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 몸에 10cm 암이 있으면 난리가 나죠. 코끼리한테 10cm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지다가 지들끼리 사멸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 재미난 이론이 제 얘기가 아니라 재미난 가설이 이거 가설입니까?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암에선 살아남을 확률이 높대요. 왜요? 마른 사람한테는 3cm면 큰 건데 배돼지가 이만한 사람한테는 3cm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여담도 있다 이렇게 어디 얘기다. 그러면 좀비 세포도 잡아먹으려면 면역 세포가 똑똑해져야 돼요. 왜냐면 암세포든 좀비 세포는 얘네도 살아남으려고 도망다녀요. 이거 끝까지 추적해서 가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얘네보다는 면역 세포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강하다, 좋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항진돼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얘네보다 똑똑해지면 됩니다. 그럼 똑똑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면역세포에 더듬이가 많이 있어야 왜냐면 면역세포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듬이로 더듬어가면서 인지를 하거든요. 면역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하면 좀비세포든 암세포든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면역체계가 우리가 제대로 일하려면 이 더듬이가 많아졌는데 그게 뭐다? 글리칸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좀비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량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텔로미어를 보수하기 위해서 비타민 B3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임팩트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이 안에는 비타민 B3도 많고 이 제품은 몸 안에 산소량을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겁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아세요. 이거 등산을 하시는 분도 이거 한 포 드시고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글리칸이라는 게 엠브로토스 이지인데 이 이지라는 제품이 좋은 게 그 글리칸에다가 아까 알긴산하고 MCP가 해독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메나테크 대단한 게 그 MCP가 비싸다 그랬어요? 싸다 그랬어요? 엄청 비싸다는데 넣어놓고 선전을 안 해요. 글리코만 들어있다 그래요. 이상한 회사예요. 그런데도 살아남는 거면 신기해요. 왜냐면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지라는 제품은 그 MCP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칸과 이거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케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은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끼 충분히 먹고 한 끼 가볍게 먹는 건데 그걸 6시간 이내에 먹는 건데 나의 활동량에 맞춰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량이 많으면 그냥 2끼를 제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건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해보고 컨디션이 어떤가 요걸 해보면 됩니다. 근데 저도 활동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많고 매일매일 여기 청량산 오르락 내리락하고 스트레칭도 1시간 이상 하는데 저도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충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 임팩트 플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18시간 공복 유지하면서 또 산소량이 많아지려면 아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하면 우리 몸에 산소량이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많아지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시간 동안 식사하는 거. 이상적인 건 한 끼는 가볍게, 한 끼는 원하는 거. 근데 다만 가볍게 해서 이 개념을 이해되는 게 찰떡은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짜장면은요? 여러분도 밥 먹을 거 없으니까 간단하게 짜장면 한 그릇 떼진다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이 1200칼로리예요. 가벼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 베이글 있죠? 자 보세요. 도넛하고 베이글 어느 게 나쁠까요?
둘 다 나빠요. 하지만 도넛은 아시겠지만 안에가 비어있죠. 근데 베이글은 어때요? 꽉 차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꽉 차 있다는 건 그만큼 소화 요소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구상의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가 베이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벼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베이글 먹으면 간단히 떼지는 게 아니고 무겁게 먹고 있어. 너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엠브로토스 500에 인베르토스 이지 임팩트 플러스를 타서 이렇게 식사 대신 드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이걸 오전에 드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몸은 오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설계가 돼 있어요. 오전부터 운동을 하면 우리 주인이 하루 종일 몸을 쓰겠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오전부터 게으름 피면 우리 주인이 오늘도 노나보다 이렇게 작동이 돼요. 이건 이론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성분은 오전에 넣어주면 좋다. 그리고 오전이 배출의 시간이잖아요. 독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을 넣어주면 좋다. 그랬더니 이거 꼭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2번, 3번 먹으면 훨씬 더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그래서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 엠브로토스 이지를 기반으로 꼭 임팩트 플러스만은 평균적으로 좋다는 거지. 나는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 이거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맞춰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스마트 구독이라 그래서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드시겠다고 약정을 하면요. 한 달치 처음에 결제하면 한 달치에 2달치까지 같이 옵니다. 그 두 번째 달은 결제가 안 되고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이렇게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이 글리칸이 엠브로토스 이지라는 게 있고 라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듣다 보면 그 글리칸 많이 먹고 싶어요? 적게 먹고 싶어요? 이왕이면 많이 먹고 싶잖아요. 이왕 많이 먹고 저는 3일에 한 통 먹으니까 까만 머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에 드시기는 힘든 가격이지만 이렇게 1년에 2번 딱 프로모션 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쟁여놓고 드시면 우리가 충분히 먹게 할 수 있는데 오늘 프로모션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글리칸 중에 핵심 성분이 만노즈라는 게 있어요. 이 정말 좋은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더듬이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이것도 1년에 딱 2번 프로모션 하는데 오늘 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핵심이래. 그럼 어느 거 먹어야 돼? 그러면 어느 거 먹어야 될 때는 뭐 하면 돼요? 둘 다 먹으면 되잖아요. 둘 다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세트로 묶여진 것들을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셔서 그 이전보다 건강하시길 원하겠고요. 잠깐 휴식 시간 몇 분 휴식이죠? 15분 휴식하고 정확히 30분에 이 자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